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최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KF-21의 양산형 실물 조립을 완료하고 최종 지상 시험에 돌입하며 실전 배치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 소식은 국내외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과 글로벌 방산 시장의 재편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기술적 도약과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빠른 개발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6대의 시제기와 비공개 3대를 포함한 지속적인 비행 테스트, 착륙 실험, 실탄 무장 시험, 엔진 점검 등은 KF-21의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했다. 초기 구조 건전성 검증을 위한 주요 시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은 현재 양산형 기체의 조립을 완료하고 최종 지상 시험을 통해 실전 배치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방산의 체계적 개발 역량과 기술 축적의 결과로 해외 언론은 이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평가했다. 미국 공영방송 CNN은 KF-21의 엔진 개발과 첨단 기술력을 조명하며 한국이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KF-21의 기술적 특징은 4.5세대 전투기로서의 우수한 성능과 경제성을 강조한다. KF-21은 스텔스 성능, 고기동성,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산 F-35, 유럽산 라팔, 러시아산 수호이-57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단가와 유지보수 비용을 자랑한다. 특히 추력 대비 중량 비율, 추중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엔진 설계는 고고도 비행, 급감속, 고난도 기동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국산 엔진 개발을 통해 완전한 자주방위를 실현하고자 한다. 국산 엔진은 F414 대비 출력과 연료 효율성을 10에서 15%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KF-21의 블록 2, 5세대 및 블록 3, 6세대 기술 적용로의 진화를 뒷받침할 것이다. KF-21 개발의 배경에는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글로벌 방산 시장의 기회가 있다. 과거 한국은 전투기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회의적 시각에 직면했지만 F-50 경전투기의 성공과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의 수출 실적은 한국 방산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KF-21은 이러한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17년에 걸친 체계적 개발 끝에 탄생했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7차례 이상 거치며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결과 KF-21은 한국 공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상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전투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KF-21은 전략적 자산으로 주목받는다. 국산 엔진 개발은 KF-21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과제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 미만이며 엔진 기술은 높은 수출 통제와 지식재산권 보호로 인해 접근이 어렵다. KF-21이 GE의 F414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수출 시 엔진 제조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제약이 따른다. 이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와 같은 국제 규제 때문이다. 특히
KF-21이 스텔스 전투기로 개조될 경우 외산 엔진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국산 엔진 개발은 필수적이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15,000파운드급 고출력 엔진 개발을 주도하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하고 있다. 하나는 F414 엔진의 라이선스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양산 역량을,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 성공으로 축적된 고온 소재 기술을 제공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두산은 세계 6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설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섭씨 1680도의 고온 환경을 견디는 터빈 입구 설계와 냉각 기술을 확보했다. 이는 독일 지멘스나 미국 GE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항공 엔진의 핵심 과제인 섭씨 1500도 이상의 고온 소재 개발에 강점을 보인다. 터빈 입구 온도는 가스터빈 엔진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두산의 기술은 국산 엔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하나와 두산은 경쟁이 아닌 협력 모델을 통해 설계와 양산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ADD의 최근 설명회에서도 두산의 설계 능력과 하나의 양산 역량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협력은 국산 엔진의 완성도를 높이고 KF-21을 완전한 국산 전투기로 완성할 기반을 마련한다. KF-21의 글로벌 수출 가능성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한다. 폴란드는 K2 전차 180대 수출 계약 약 60억 달러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KF-21 도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 폴란드 공군은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최소 150대의 전투기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F-16, F-35, F-50을 합쳐 130대 수준에 그친다. 미국산 F-35의 인도 지원과 높은 비용, 복잡한 절차는 폴란드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KF-21은 빠른 납품, 호환성, 경제성을 바탕으로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경험, K2, F-50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KF-21 20대 이상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영국도 한국과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KF-21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는 F-35의 생산 지연과 부품 결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의 신뢰성과 납기 준수 능력을 높이 샀다.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에서도 KF-21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말레이시아는 중형급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과 러시아 수호이-57을 최종 후보로 검토 중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수호이-57의 양산 실패와 국제 제재로 인한 공급망 문제를 지적하며 KF-21의 우위를 점친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기존 수호이 MCM 전투기의 부품 공급 제한으로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KF-21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프랑스 언론은 KF-21이 자국의 라팔과 경쟁할 수준이라고 보도했으며 CNN은 동남아, 남미, 유럽, 중동 국가들이 KF-21을 도입 후보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태국과의 협상에서 KF-21의 단가가 공개되며 수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KF-21에 대한 비관론도 존재한다. 일부는 F-50 경전투기 이후 초음속 전투기 개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KF-21의 4.5세대 성능이 5세대 전투기와의 경쟁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초도 생산 시설 가동과 생산 라인 증설이 계획보다 늦어진 점, 허가 승인 지연으로 구매 증설에 그침, 이 개발 지연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기체 결함과 무관하며 행정적 절차의 문제로 확인되었다.
KF-21은 이미 다양한 시험 비행을 투명하게 검증하며 성능을 입증했고, 해외의 폭발적 관심은 이러한 우려를 상쇄한다. 특히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이 정치적 쇼맨십과 경제 위기로 지연되며 사기 논란에 휩싸인 것과 달리 KF-21은 체계적 개발과 안정적 양산으로 신뢰를 쌓고 있다. KF-21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K2 전차 FA-50 해군 미사일 등으로 입증된 한국의 방산 수출은 최근 5년간 급성장하며 유럽 국가들도 경계할 수준에 이르렀다. KF-21은 미국, 유럽산 무기와 연동 가능하며 적절한 단가와 낮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춘다. 블록 2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의 진화를, 블록 3는 6세대 기술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공동 개발 논의는 한국 방산의 유럽 및 중동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는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로 이어지며 한국을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KF-21 보람에는 한국 방위 산업의 혁신과 자주국방의 결실이다. 국산 엔진 개발, 양산형 기체의 실전 배치 준비, 해외 수출 가능성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국내외의 회의적 시각을 딛고 이룬 성과는 한국 방산의 자신감을 드높이며 동북아시아와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의 새 지평을 여는 상징이다.